식탁 위의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성인병 예방, 항암력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실 텐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의 철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라이코펜 성분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의 다양한 암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합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된다고 하니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인데 감자의 싹에 많이 들어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게 되는데요. 설탕만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드신 토마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가 사용되는데요. 비타민 B는 피로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설탕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감소하게 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며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를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게 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토마토 케찹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살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 뿌려 먹기에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케찹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첨가물들에 의해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인데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재료로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져 치아가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점점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며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속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육류는 산성 식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토마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익혀 드시는 것인데요. 토마토를 익혀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여 섭취하면 35%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의 비타민 A, 비타민 C는 가열을 할 때 오히려 19%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드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 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우리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를 막아주고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으로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길 바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욱 좋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죠. 같은 중량일 때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요.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아침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한 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요.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토마토의 얇은 막을 씌워줘 비타민C의 산화를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계란을 빼놓을 수 없죠. 완전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주며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주어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며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 줍니다.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아주다가 마무리될 때 접시에 옮겨놨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 첨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며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인데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는 눈 건강, 염증 완화, 그리고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을 통해서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정말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이에요.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시금치에는 많은 또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성분인데요.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 점막을 통해 흡수하게 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산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히면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되면 신장결석, 요로에서 발견되면 바로 요로결석이 되죠.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인데요.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내에서 흡수되고 칼슘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이루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시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금치를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드실 때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소로 사용하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해요.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 반드시 하죠. 이 과정은 시금치에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면 시금치가 너무 흐물거리고 시금치의 비타민 C가 파괴되어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옥살산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에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했어요.
데치기 전 시금치 100g당 옥살산 함량은 1075mg 정도인데요. 1분 정도 데치면 750mg 정도로 줄어듭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더군다나 30초만 끓는 물에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약간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서 소금을 첨가하게 되는데,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실험을 하였어요. 이 실험 결과에서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한다고 발표했어요.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을 넣지 않고 데치기 바랍니다. 만약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리게 되어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되겠죠.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에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 덩어리를 이루어 건강을 해치는 건 아셨잖아요. 그리고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예요. 농립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어요.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은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시금치에 구연산과 결합하여서 구연산 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정말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이에요.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 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서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는데요.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 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 성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양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 시금치에 지용성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음식의 궁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매우 풍부하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약재로 사용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예요. 주요 성분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특히 혈액 속의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만성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에 풍부한 엽록소와 엽산이 항암 작용을 하여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물게 하여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어요.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아스피린 등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드시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이와 반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것이에요. 혈액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과 만나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드시는데요.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요.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그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그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 성분이 풍부하여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그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그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서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이 돼요.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기계의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죠.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놓은 그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두 스푼 넣어서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그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답니다. 미역과 함께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예요.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파를 송송 썰어서 꼭 넣는데 유독 그 미역국을 끓일 때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그 미끌거리는 그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게 되면 그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이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그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돼요.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그 우유보다 무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거죠. 성인 하루 기준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600mg에서 700mg 정도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미역에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그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서 배출하는 데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미역이 그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그 미역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그 추적 조사를 했어요.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요.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무려 20%나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에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멎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그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그 칼슘이 풍부한데요. 칼슘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서 산모의 그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또한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신진대사를 촉진하여서 몸의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그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그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거칠거칠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의 한 현상일 수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이에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까 미역국은 하루에 그 한두 그릇만 드시길 바랍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유발할 수 있어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이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그 기억력 감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그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그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그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처럼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에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 많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또 전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 등의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어요. 후코이단은 항암 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졸중과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그 항산화 작용으로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서 노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게 되면 암세포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여서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체내 요오드를 배출하여서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그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그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 주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그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오히려 많은 칼슘이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켜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이 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이 단백질은 그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2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하지 못했던 비타민 K도 지금은 허가가 나서 요즘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있어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때 미역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서 같이 섭취하게 되면 약알칼리성 상태로 우리 몸을 유지하게 돼요.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아주 잘 된답니다. 삼국시대부터 약용으로 작용된 참외는 장수를 기원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참외는 열을 내리고 황달과 이뇨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외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와 참외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외는 어떻게 무엇과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 참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참외죠. 하지만 요즘은 그 하우스 재배가 많아지면서 이른 봄부터도 참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절 과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는 6월에 수확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수확한 것이 영양 성분 함량이 높고 그 품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측정 결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6월에 수확한 경우에 가장 높았고 7월 이후에는 영양 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참외도 잘못 드셨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외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외 씨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참외 씨의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인 태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며 참외의 이뇨작용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태자에는 과육보다 엽산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죠. 사실 엽산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이후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그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엽산은 세포 성장과 DNA 유전자 합성,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습니다. 이는 태아의 뇌와 척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이죠. 엽산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방치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엽산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 섭취할 때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외에 많은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참외 씨를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 신선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부패가 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그 참외의 탄닌을 만나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에는 한의학에서 찬 기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하는데, 갑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꽃게나 대게 같은 갑각류를 드시고 후식으로는 참외를 드시지 마시고 살균 작용과 해독 작용에 좋은 생강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땅콩과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입니다. 참외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복통과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차갑고 그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때 참외와 견과류, 특히 땅콩을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콩은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으로, 그 지방의 90% 정도가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식히면 표면에 굳은 기름기가 뜨게 되죠. 이 현상이 우리 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땅콩의 기름기가 그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만나면 기름기가 뜨게 되고, 위는 소화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고, 그로 인해 위벽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땅콩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차가운 성질의 그 참외와 함께 먹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외씨에도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기름 성분이 많아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참외를 씨까지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히 6월이 제철인 참외는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참외에 가바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환하게 해주며 주근깨 제거 등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참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등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참외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베타카로틴, 엽산, 칼륨, 철분, 아연, 비타민 등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참외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하는데요.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참외 껍질에는 과육보다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5배나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참외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쿠크로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 기능을 강화해주고 간에 무리가 되어 황달이 왔을 때 그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베타카로틴과의 상생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다섯 번째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참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요즘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참외는 항암 효과도 탁월한 음식인데요. 쿠크로비타신이란 성분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이 성분은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성분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방암과 간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번째, 참외는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참외의 풍부한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 임신 중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임산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외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 식초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최근 참외 피클과 참외 초무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콤한 식초와 참외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식욕을 돋우며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해독과 비타민 충전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주고 피부와 장기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된장과 함께 먹을 때 참외는 보약이 됩니다. 참외를 된장에 묻혀 장아찌로 드시거나 참외 된장 무침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참외가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콩으로 만든 된장과 함께 드실 때 이 효능이 극대화가 됩니다. 콩에 사포닌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이 성분은 인삼과 산삼에도 들어있는 따름한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간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된장은 숙성되면서 사포닌의 활성도가 높아져 참외와 만나 그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외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 나트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외를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참외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면역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참외 껍질이 딱딱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시는데요. 요즘엔 참외 껍질을 부드럽게 계량한 품종도 있어 드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참외를 껍질째 얇게 썰어 오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고추장, 식초, 파 등과 버무려 참외 무침으로 드셔도 됩니다.